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사기 심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동 모드, DSLR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수동 모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DSLR 카메라의 렌즈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그런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여기 있는 물체가 렌즈에 의해서 이렇게 물체의 상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이 물체의 상이 여기 찰상면이라고 써 있는 이미지 센서에 정확하게 이렇게 물체의 상이 맺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물체가 초점이 잘 맞은 것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렌즈와 물체 사이 거리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물체의 상이 좀 더 이 렌즈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렇죠?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지 센서가 위치한 이 철상면에는 이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 렌즈 작동하는 거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쭉 광축에 나란한 것은 초점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는 것은 렌즈를 지나서 다시 광축에 나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작도를 해 보면은 이미지 센서 있는 곳에는 이 물체의 요 한 점이 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창란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창란원의 크기가 작으면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창란원이 어느 정도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초점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이 창라원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예요. 창라원의 크기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렌즈와 이 찰상면 사이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찰상면을 더 렌즈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면 되는데, 반대로 찰상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다면 렌즈를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렌즈와 찰상면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켜서 초점을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카메라는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카메라 여러분들 나중에 만져서 보게 되면 어, 찰상면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 센서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움직여야 되냐면 결국은 렌즈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렌즈를 카메라에서 뽑아서 앞으로 쭉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의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렌즈를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점 조절링을 여러분들이 돌리게 되면은 마치 이 렌즈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서 이렇게 찰상면에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찰상면에 초점이 딱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어떤 렌즈는 실제 렌즈가 쭉 앞으로 튀어나오는 렌즈도 있긴 한데, 어떤 렌즈는 튀어나오진 않아요. 튀어나오진 않지만 초점 링을 돌리면 렌즈가 마치 앞으로 튀어나온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내어서 이렇게 물체에 의한 상이 이렇게 찰상면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초점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찰칵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렌즈로부터 거리가 다른 물체 1과 물체 2가 이렇게 있을 때, 물체 1의 경우에는 현재 찰상면에 이렇게 초점이 잘 맞아져 있지만, 물체 2의 경우에는 초점이 잘 맞아져 있지 않아서 물체 2의 상은 현재 여기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찰싹면에서는 이 물체 E가 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란원의 형태로 보이게 되죠. 만약에 카메라 렌즈로 본다면, 카메라 화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원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창란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렌즈와 이렇게 찰싹면 조합에서는 물체 1은 초점이 잘 맞았지만 물체 2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았겠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물체 1을 촬영하고자 한다면 물체 1에 대해서는 초점이 잘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초점을 맞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피사계 심도.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depth of field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depth of field, 피사계 심도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이런 현재 이 렌즈에 의해서 사진을 찍게 된다면 지금 요 피사계 심도 요 앞쪽에서부터 요 뒤쪽까지에 있는 요 거리 범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요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창란원이 굉장히 작게, 우리가 흔히 허용 창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용 창란원보다 더 지름이 작아서 충분히 초점이 맞은 것으로 보이게 되는 이 범위, 이를 우리가 피사계 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그냥 줄여서 심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피사계 심도가 심도는 깊이기 때문에 깊다, 얕다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럼 허용 창란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딱 정해진 물리량이 아니어서 여기 설명을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진을 인화를 해서 이 가로가 한 20cm, 세로가 30cm로 인화를 해서 이것을 한 30에서 40cm 떨어져서 여러분들 인화된 사진을 감상한다고 할 때 점 하나하나가 한 창란원이 한 0.03mm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 우리 눈에는 초점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허용 창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뭐 암기하지는 마세요. 그냥 용어만. 창란원, 허용 창란원이라는 거는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장 큰 창란원의 크기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허용 창란원보다 작게 창란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허용 창란원을 가지고 우리가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범위, 피사계 심도를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은 이렇게 돼요. 전방 피사계 심도는 이렇게 되고 후방 피사계 심도는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물체와의 거리가 있을 때 그 물체 앞쪽으로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범위를 전방 피사계 심도, 뒤쪽에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범위를 후방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데, 이 둘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피사계 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역시 이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공식을 그냥 잠깐 보자면 분자는 같죠. 그런데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F가 지금 여기 초점거리인데 초점거리에다 A, 물체와의 거리를 더한 거고, 전방 피사기 심도는, 후방 피사기 심도는 이걸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전방 피사기 심도가 분모가 더 커서 피사기 심도가 더 작아요. 그리고 후방 피사기 심도가 분모가 더 작아서 이 값이 후방 피사기 심도의 값은 더 커지게 되죠. 여기 길이를 보면 전방 피사기 심도가 더 이렇게 짧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방 피사기 심도가 더 깊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허용 창란원이
뭐 아까 계산하는 거 여기 이야기 해줬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허용 창란원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진 수는 아니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허용 창란원의 크기는. 자, 허용 창란원의 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앞쪽 피사기 심도가 더 짧고 보통 뒤쪽의 피사기 심도, 후방 피사기 심도가 더 깊다 하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창란원의 크기가 허용 창란원보다 작을 때 우리는 초점이 맞은 것처럼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피사기 심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친구, 꼬마 친구의 얼굴은 초점이 정확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쪽은 어떻죠? 굉장히 창란원이 커서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이때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범위는 이 꼬마 어린 친구의 얼굴 앞쪽에서부터 얼굴 뒤쪽으로 가보면 이 머리카락도 지금 초점이 약간 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두께보다도 피사기 심도가 더 얕은 그런 사진이 되는 거죠. 이런 사진을 피사기 심도가 얕은 사진을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웃포커싱. 자, 여기 있는 사진 볼까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 앉아있는 이 어린 인형은 초점이 잘 맞아져 있지만 뒤쪽은 초점이 맞아져 있지 않죠. 반대로 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앞쪽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이죠. 초점이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범위를 피사기 심도라고 하는데 그 피사기 심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진이에요. 전부. 이런 사진을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자, 이런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맞은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은 보통 인물 사진 찍을 때 아웃포커싱을 많이 합니다. 인물 사진. 그래서 아웃포커싱 사진은 이와 같이 피사계 심도가 얕은 이런 사진으로 보통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사용하고 그리고 조리개를 많이 열면 열수록 이런 아웃포커싱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물 사진에 적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예를 들면 이 앞은 초점이 맞고 저 뒤에 배경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좀 이상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앞쪽도 초점이 맞아야 되고 저 뒤쪽도 초점이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맺히는 범위가 굉장히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 아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 범위가 굉장히 심도, 깊이로 표현했기 때문에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피사계 심도가 아주 깊은 사진을 펜 포커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펜 포커싱 사진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풍경 사진. 여러분들이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배경을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얼굴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 얼굴도 초점이 잘 맞고 뒤에 배경도 초점이 잘 맞게 사진을 찍으려면 펜 포커싱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초점 길이가 짧은 광각 렌즈를 사용하고 조리개 값은 크게, 조리개 구멍은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피사체와 거리를 굉장히 멀리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조리개 값
아까 피사기 심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조리개 값이 f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5주차인가 선생님이 설명드려서 알고 있죠? f수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리개가 더 많이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여기는 이 첫 번째 그림이 조리개를 많이 열었으니까 f수가 작은 거예요. f수가 작아서 조리개를 많이 열었죠. 밑에 있는 것은 조리개를 많이 닫아서 빛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굉장히 좁아진 모습입니다. 근데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보세요. 이제 물체 1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 물체 2의 착란원이 매우 크죠. 물체 2가 매우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리개를 조금만 열게 되면 물체 1이 초점이 맞았을 때 물체 2의 착란원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 2도 만약에 허용 착란원보다 착란원의 크기가 작다면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초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 범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피사기 심도가 얘가 더 깊은 이런 사진이 되는 거고요. 얘는 피사기 심도가 얕은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물체와의 거리는 똑같은데 렌즈의 초점거리가 다를 때, 렌즈의 초점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찰상면과 렌즈 맨 앞면, 전면까지 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지는 걸 뜻합니다. 렌즈의 초점거리가 긴 경우와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렌즈의 초점거리가 긴 경우에 자 여기 물체 1이 초점이 맞았을 때 물체 2의 착란원의 크기예요. 그죠? 초점거리가 짧을 때 물체 1이 초점이 맞았을 때 물체 2의 착란원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철상면에서부터 이 물체까지 거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때 아래쪽에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를 쓸 때 착란원이 더 작으니까 피사기 심도가 더 깊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더 아웃포커싱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피사기의 심도는 결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퍼온 그림인데 피사기 심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조리개 값은 작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커지는 거거든요. 조리개 값이 작을수록 조리개 빛이 통과하는 이 조리개가 많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개방할수록 피사기 심도가 얕아지고요. 그 다음에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역시 피사기 심도가 더 얕아지고요. 그 다음에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수록 피사기 심도가 얕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기 심도가 얕아지면 피사기 심도가 얕아지게 하려면 조리개는 많이 열고 즉 조리개 값은 작게 하고 피사체와의 거리는 가깝게 하면서 대신 초점 거리가 긴 렌즈를 쓰면 피사기 심도가 얕아지면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조리개 값은 크게 하고 즉 조리개 구멍은 작게 하고 매우 헷갈리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피사체와의 거리는 가급적 멀게 해야 그래야 이제 배경과 이 피사체와의 그 거리 B가 작아지기 때문에 피사체와 거리는 멀게 하고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쓸수록 피사기 심도가 얕아져서 더 펜 포커싱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줄 볼까요? 이거는 이제 조리개 값이죠. 조리개 값, F수가 커질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자, F수가 작을 때는, 여기 보세요. 사람은 초점이 맞았지만, 뒤에 배경은 초점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런데 F수가 커질수록,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산, 배경까지도 초점이 잘 맞은 것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쵸? 대신에, 이렇게 F수가 커지면 조리개 구멍이 작아지면 같은 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길어져야 되겠죠. 셔터 스피드라고 말했지만 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니까 물체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움직임의 궤적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조리개를 많이 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니까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정지한 것처럼 찍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마지막으로 ISO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ISO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ISO를 높이면 여기 왼쪽에서 IS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찍힌 이 인물들 외에 배경에 보면 뭐가 생겨요? 노이즈가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ISO를 높이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이렇게 해서 노출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거 위주로 결정할까를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형태,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인데 약간 뭐 그림의 위치만 바꿨네요. 그쵸? 자, 다시 이걸로 설명하자면 ISO는 가급적 높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쵸? 왜? 노이즈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SO는 가급적 100으로 찍어라. 100이 기본입니다. 100으로 찍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아웃 포커싱 효과를 낼 거냐 펜 포커싱 효과를 낼 거냐에 따라서 뭐를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리개 값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웃 포커싱 효과를 내려면 조리개를 어떻게 많이 열어야 되겠죠. 그쵸? 펜 포커싱 효과를 내려면 조리개를 어떻게 많이 닫아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조리개를 너무 닫으면 통과하는 빛의 양이 적으니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다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한 125분의 1초 또는 10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돼요. 조금 숙련된 사람은 60분의 1초로도 찍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초보라서 125분의 1초보다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셔터 누르는 동안에 카메라가 흔들려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린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 정지한 모습을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를 매우 짧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짧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 테니까 조리개를 많이 열어야 되고 조리개를 많이 열면 이런 펜 포커싱 사진은 찍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고자 하는 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와 ISO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일주운동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밤 하늘은 빛이 너무 없어요. ISO 100으로는 거의 사진이 찍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ISO를 200, 400, 800까지 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는 노이즈를 감수하고 ISO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ISO는 높이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노이즈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뭐 셔터 스피드를 또 너무나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길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나 이제 길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피사계 심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하면서 그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DOF 시뮬레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Depth of Field, 이게 바로 피사계 심도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여자의 키가 1m 70이고 일단 백그라운드가 지금 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는 이제 가로 사진이냐 세로 사진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 사진, 세로 사진 결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하는 거는 캐논 APS-C 사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얼마이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렌즈는 1855 번들 렌즈라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mm, 초점거리가 40mm로 했다라고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렌즈의 그 f스는 3.5에서 5.6이 미니멈인데 40mm에서는 한 요정 5.6 이상이 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리고 모델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했는데 지금은 3m로 되어 있죠. 그쵸? 거리를 조금 멀리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피사계 심도가 점점 깊어지죠?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죠. 이런 식으로 한번 시뮬레이터를 움직이면서 어떤 경우에 피사계 심도가 얕아지는지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움직여 보시고 어떤 경우에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이 참 되게 멋지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그 베르사유 궁전인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 공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로딩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배경에 맞춰서 어떻게 피사계 심도를 조정하는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여러 변수를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그림, 즉 노출을 이렇게 설정해서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사이트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캐논 아웃사이드 오브 오토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 있는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걸 한번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뭐죠? 이게 비행기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페처가 이제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값. 조리개 값을 지금 2.8에서 22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죠. 그쵸?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조리개 값을 작게 하면 조리개 값을 작게 한다는 말은 조리개를 많이 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field of depth, 피사계 심도가 어떻게 되죠? 얕아지고요. 조리개 값을 이렇게 크게 하면 field of depth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쵸? 자, 조리개 값을 이렇게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1초부터 4000분의 1초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일단 조리개를 가장 작게 하고 셔터 스피드를 가장 빠르게 하고 ISO 100으로 해서 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사진이 어떻게 찍혔나요?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찍혔죠. 왜냐면 너무 조리개 구멍이 작고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이미지 센서의 빛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다는 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얘가 노출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익스포저 메터, 노출계예요. 노출계. 이 노출계가 0에 왔을 때 가장 적절한 노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노출계가 0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공식은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측광 모드라고 하는 것이 그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시커먼 사진이 찍힌 거죠. 좀 더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조리개를 열면 돼요. 조리개를 열어봅시다. 점점 열어봐요. 열고 한 8까지 열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어떻게 찍혔느냐? 여전히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그죠? 그럼 조리개를 더 열어볼게요. 더 열어봅시다. 여전히 사진이 안 찍힐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노출계가 아직도 마이너스 3에 가 있으니까 사진이 뭔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지금 선생님 보면은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은 사진이 잘 찍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셔터 스피드가 너무나 빨라서 4000분의 1초 사이에 조리개를 아무리 열어도 빛이 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조금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500분의 1초로 한 8배 정도 더 느리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배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진이 찍히기 시작하네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노출계를 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아직도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노출계가 0에 오도록, 지금 제가 선생님이 60분의 1이 되니까 0이 됐거든요. 즉 적절한 밝기의 사진을 찍으려면 현재 조리개 값에서 60분의 1초 정도의 노출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 사진을 찍어 봤더니 자, 이제 적당한 밝기의 사진이 찍힌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앞쪽은 초점, 비행기 쪽은 초점이 잘 맞았지만 뒤쪽은 초점이 잘 맞지 않았죠. 왜 그런지 알겠죠? 이제 조리개 값을 작게, 조리개를 많이 열어서 피사기 심도가 얕은 사진이 찍힌 거예요. 저 뒤에까지 나오게 하려면 조리개를 이렇게 많이 닫으면 되는데, 조리개를 닫았더니 노출계의 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죠. 빛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셔터 스피드를 더 길게 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리개 값을 한 8까지 이렇게 닫는다고 친다면 셔터 스피드는 적당한 값이 얼마냐? 4분의 1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초. 이러고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요? 자, 아까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두 개의 사진이 있죠. 그쵸? 얘는 피사기 심도가 얕은데 이 사진은 피사기 심도가 더 이렇게 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8주차 수업에서는 지금 실제 카메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한번 우리 노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쭉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 다이얼에서 아까 매뉴얼 M 모드를 우리가 직접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TV라고 하는 모드 다이얼을 설명해 드릴게요. TV는 타임 밸류의 약자예요. 여기 써있네요. 타임 밸류. TV는 뭐냐면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셔터 스피드를 결정하면 나머지 조건들은 우리 카메라가 알아서 적당한 밝기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 캐논 시뮬레이터에서 해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TV라고 하는 모드가 있죠. 여기 TV로 해보는 거죠. TV 모드는 셔터 스피드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셔터 스피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조리개 값, 어페처는 내가 설정할 수 없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셔터 스피드만 정하면 적당한 밝기가 되도록 나머지 어페처하고 ISO를 얘가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모습을 탁 정지하게 사진을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매우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초로 한다 하고 사진을 찍어보면, 자 보세요. 셔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프로펠러의 정지된 모습이 찍혔죠. 하지만 이렇게 찍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했나 보면 조리개 값을 매우 작게, 조리개를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얕은 사진이 됐죠. 즉 TV 모드는 셔터 스피드만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좀 길게 해볼까요? 15분의 1초, 10분의 1초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1초면 셔터 스피드가 꽤 긴 편이거든요. 셔터 스피드가 기니까 10분의 1초 동안에 프로펠러가 휙 돌아버렸기 때문에 프로펠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사물까지도 어느 정도 초점이 맞은 것처럼 피사계 심도가 이렇게 깊은 이런 사진이 찍힌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셔터 스피드는 내가 정하지만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설정해 달라 라고 하는 모드가 바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바로 TV라고 하는 모드입니다. TV 모드. 자, 다음에 AV 모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AV는 어페처 밸류를 의미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조리개 우선 모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조리개 값은 내가 먼저 결정하지만 나머지 값들은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조리개 값을 내가 정한다는 말은 바로 뭘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피삭의 심도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심도가 얕은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 값은 작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사진처럼 초점이 깊게 맺혀진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으려면 조리개 값을 크게 해야 되겠죠. 그쵸? 조리개 구멍은 작게. 자, 이걸 똑같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어페처 페리오리티라고 해서 AV 모드가 있잖아요. 자, AV 모드는 조리개 값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리개 값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자,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 값을 크게 하고 사진을 찰칵 찍으면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비행기도 초점이 맞고 저 뒤에 있는 인형까지도 초점이 맞은 피사계 심도가 깊은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셔터 스피드는 느리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피사계 심도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면, 이 그림에서 이런 피사계 심도를 내가 결정하고 싶다면 어떤 모드가 적합할까요? 그러죠. 조리개 우선 모드가 적합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의 궤적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지화면처럼 찍게 하거나 이런 걸 결정하고자 한다면 뭐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TV 모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드들이 전부 다 고급, 우리 크리에이티브 모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모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 모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수동 모드도 굉장히 좋은 모드이긴 한데 선생님도 수동 모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수동 모드로 하게 되면 조리개 값이나 아니면 셔터 스피드나 하나하나 다 설정해야 되니까 조금만 노출이 바뀌어도 이런 값들을 다시 조정해야 돼서 굉장히 좀 사진 찍을 때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은 어떤 모드를 많이 쓰냐면 TV 모드나 아니면 AV 모드를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카메라를 받게 되면 이제 요 내용으로 실습을 하셔서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TV 모드나 AV 모드로 이렇게 실습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실습 과제를 이렇게 내놨고요.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서 사진을 찍어봐라 라고 이렇게 과제를 냈는데
요거는 뭐 중간고사 끝나고 제출해도 관계는 없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